안녕하세요. 72페이지 보시죠. 72페이지. 책 72페이지 보시고 나눠드린 인쇄물 보시거나 화면을 보시면 됩니다. 오늘부터는 종본이를 할 차례입니다. 종본이. 그 72페이지 각주 17번에 보시면은 72페이지 각주 17번 혹은 나눠드린 인쇄물 각주 2번 1페이지 2번을 보시면은 종본이가 성조 스님이 직접 지은 글이냐 아니냐에 대해서 이런 의견이 있다. 그건 한번 읽어보시면 되고요. 자, 오늘 이 종본이가 뭔지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려면은 물론 종본이 본문만 제가 쫙 읽고 설명하면 뭐 빨리 끝나겠지만 그렇게 하면 의미가 없으니까 제가 종본이를 해설한 주석서를 같이 첨부한 인쇄물을 나눠드렸습니다. 그것도 다 번역이 되어 있으니까 읽어보시면 이해가 될 텐데 요 주석서는 당나라 원강 스님이라는 분이 쓴 조론소에 있는 주석입니다. 옛날 사람은 주석을 어떻게 썼나 혹은 옛날 분들은 설명을 어떤 방식으로 했나를 보여드리고자 이걸 나눠드렸습니다. 원강 스님은 627년에서 645년 정관이죠. 그 사이에 당나라 초기입니다. 당나라가 618년에 건국돼서 907년에 망하니까 627년부터 645년까지면 초기죠. 그 정관 연간에 활동하신 분인데 삼론종의 스님입니다. 삼론종을 창립했다고 실질적인 창시자라고 할 수 있겠는 혹은 뭐 삼론학을 집대성한 길장 스님, 가상 길장이죠. 가상사에 오래 계셔가지고 가짜는 아름다울 가짜입니다. 가상 길장 스님의 제자의 제자입니다. 가상 길장 스님 제자 중에 석법사라는 분이 있고 이 석법사의 제자가 바로 원강 스님입니다. 원강 스님을 한자로는 이렇게 씁니다. 이 원강 스님의 조론소는 조론에 우리가 지난달에 조론의 주석서에 대해서 쭉 읽어보셨겠지만 조론의 주석서가 한 20여 종, 많게는 20여 종, 적게는 대충 한 10여 종, 거의 20여 종 가까운 주석서가 현존하는데 그 중에서 가장 훌륭하고 가장 좋은 주석서로 평가받는 책이 원강 스님의 조론소입니다. 조론을 주석한 책이라 이거죠. 이 조론소인데 조론을 해석한 거다 이 말이죠. 통상 아시겠지만 일반적으로는 경이 있고 경에 대해서 경을 설명한 논이 있고 논을 설명한 소가 있고 소를 설명한 초가 있습니다. 이렇게 나갑니다. 경론소초. 그래서 조론이니까 조론에 대한 소라고 해서 조론소 책 제목이기도 하고요. 저 책 조론에 대한 주석서는 뭐 많습니다. 그런데 제가 이제 5종류를 모아서 번역했다고 조론 오가이라고 우리 책 표지에 보면 뒷표지 날개에 있는데요. 그 중에 한 권이 이제 당나라 원강 스님이 해설한 조론소고 그게 지금까지 현존하는 조론에 관한 주석서로서는 제일 오래됐다는 고가 아니고 높을 고자 제일 좋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그분은 이 종본이를 어떻게 해설했나를 한번 보면서 이 종본이를 공부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나눠드린 인쇄물 1페이지에 보시겠습니다. 1페이지 1번에 보면 1-1번 종본이, 종자, 종조, 본, 명, 근본 조법사, 이 본무, 실상 등 시, 제, 경론지, 종본, 검, 명차이, 고운, 종본이야. 종본이에 대한 첫 번째 설명입니다.
종은 종조, 종조는 뭐 선조 이런 뜻이고 혹은 근원이라는 뜻도 됩니다. 하래비 조자니까 하래비가 근원이니까. 본은 근본을 말한다. 조법사 성조 스님은 본무와 실상 등의 개념으로 여기에 시, 제, 경륜지, 종본 요 구절은 본무와 실상을 해설하는 구절입니다. EA 동사 B 이렇게 나오죠. 통상. A로서 B를 뭐 설명하다 하면은 이 동사 대신에 뭐 명자가 들어가겠죠. 명자가 밝히다, 설명하다 뜻이니까 이렇게 이런 식으로 문장을 쓰는데 지금 그 스타일입니다. 성교스님께서는 본무와 실상 등의 개념으로 이 본무와 실상이 뭔데 이것은 이때 시는 디스 뜻이죠. 이것은 제 여러 경전과 논소의 근본이 되는 의미인데 이 말이죠. 근본이 되는 의미인 본무와 실상 등의 개념으로 지금 명자 있죠. 지금 밝겠다. 뭐 차이가 뭔데 종본이의 뜻을 밝겠다 이거죠. 그래서 종본이라고 한다 이거죠. 이게 첫 번째 해설입니다. 종본에 대해서. 두 번째 해설 한번 볼게요. 역 또한 가히 차 소문. 가히는 영어로 하면 can이라는 뜻이죠. 할 수 있다. 이 차죠. 이 작은 글로 위 뭐뭐 되다 아닙니까? 하 사론지 종본. 다음에 나올 네 편의 글의 종본은 핵심이란 뜻이죠. 우리말로 번역하면 핵심이 된다. 고운 그래서 종본이라고 운했다. 이게 두 번째 해설입니다. 네 편의 글이라는 것은 물불천론, 부진공론, 반야무지론, 열반무명론 이걸 말씀하는 거죠. 그래서 이 두 가지 해설 가운데 자 한번 보시죠. 금이 후석 지금 나 원강은 두 번째 해석을 의지해서 해석하겠다 이거죠. 금이 후석 지금 두 번째 방식으로 이걸 해석한다 이거죠. 두 번째가 뭡니까? 여가이 차소문 위하 사론지 종본 이 말이죠. 자 여기서 이제 중요한 거는 본무 실상이라는 이 개념인데요. 공부를 하는 거는 개념을 정확히 알아가는 과정이죠. 개념을 정확하게 알면 어떤 책을 읽어도 다 이해가 되죠. 개념을 정확하게 모르니까 책을 몇 페이지만 읽으면 재미가 없고 그런데 이 본무와 실상이라는 거는 사실은 앞으로도 많이 나오는 단어고 앞으로도 많이 나오는 개념입니다. 그래서 간단하게 먼저 설명을 드릴게요. 9월 달에 제가 설명드린 것 중에 보리와 보리싹에 대해서 설명드린 걸 기억하실 겁니다. 우리가 보리 씨앗을 밭에 이렇게 뿌리면은 심으면은 시간이 지나면 씨앗이 나죠. 그럴 경우에 이 보리를 주된 요인이라고 해서 인이라고 표현하고 땅, 습기, 온도 이런 것을 보조적인 조건이라고 해서 연으로 표현했습니다. 주된 요인과 보조적인 조건이 결합돼서 나타나는 모든 사물은 그 본성이 공하다고 했습니다. 이런 것을 유의법이라고 하고요. 그럼 이런 유의법은 근본적으로 현상이 아니고 본질의 입장에서는 공한 거죠. 그걸 본무라고 표현한 겁니다. 그럼 본질의 근본의 입장에서 공한 것이기 때문에 그게 바로 사물이나 세계의 참다운 모습이죠. 그래서 실상이라고 표현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본무나 실상은 사실은 같은 말이죠. 왜 본무하고 실상이냐면은 인과 연의 결합으로 태어났기 때문에 인과 연의 결합으로 태어난 모든 사물, 모든 존재 혹은 현상이죠. 나라는 몸뚱이도 뭐 한 100년을 살든 적게 살면 뭐 그보다 더 적은 시간을 살든 일시적으로 나타났다가 사라지는 존재이기 때문에 이런 나타났다가 사라지는 존재를 통상 우리는 현상이라고 표현하죠. 불교에서는 그걸 법자 써서 법이라고 합니다만 현상, 사물, 존재, 법 다 비슷한 의미입니다. 그래서 이제 요 본무와 실상은 그런 의미고 그러면은 이제 요 두 번째 해석에 따라서 앞으로 종본이를 설명하겠다고 원강 선생님이 지금 설명하고 계시고 그 밑에 한번 볼게요. 위에서 셋째 줄
차문 위 이별. 이글은이라는 건 조를 말하죠. 조로는 크게 두 가지로 나누어진다 이거죠. 첫 번째는 표종. 표는 드러내다잖아요. 종은 핵심이란 뜻입니다. 핵심을 드러내는 걸 바로 종본위를 말하죠. 두 번째는 불천이하, 사론, 물불천론, 부진공론, 반야무지론, 열반무명론 등 네 편의 글은 시위 명교, 이를 일러서 명교, 가르침을 설명한 것이란다. 그 가르침이라는 게 뭐죠? 부처님의 일대 모든 가르침. 그것을 물불천론, 부진공론, 반야무지론, 열반무명론 네 편의 글 속에 담아서 설명한다. 그래서 종본위가 하나의 글이 되고 종본위 다음에 나올 네 편의 글이 하나가 돼서 조로는 전체 두 부분으로 나눌 수 있다라는 것이 원광스님의 설명이고 저도 그렇게 봅니다. 다음 2번으로 넘어갈게요. 요걸 보시면 옛날 사람들은 이렇게 요 글을 읽으실 때 주의하실 거는 고딕체는 조론 본문입니다. 고딕체가 아닌 일반 평서체는 원광 스님이 쓴 주석이고 설명입니다. 자, 2번 요건 이제 조론 본문이죠. 요건 그냥 제가 읽지 않고 바로 밑에 설명부터 들어가겠습니다. 설명에 다 나오기 때문에요. 자, 1번 본무, 실상, 법성, 성공, 연회, 이의열. 이자란 말은 귀자인데 여기서는 의조사로 말을 끝맺는 말이죠. 바로 그것이다 이런 뜻이죠. 이걸 비로 해석하시면 안 됩니다. 의조사 야자와 의미가 같습니다. 본무, 실상, 성공, 법성, 연회는 하나의 뜻, 즉 같은 뜻이다 이 말이죠. 왜 같은 뜻인지는 방금 제가 본무와 실상을 설명드리면서 이해가 되실 것이고, 그러면 5가지 중에 본무, 실상, 연회는 같은 뜻이라는 게 이해가 됐죠. 연회는 뭡니까? 연들이 모인 거니까 인과 연의 결합, 그걸 말하는 거고, 법성은 그러면요, 이 법이라는 거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모든 존재, 현상, 사물 이런 뜻이라고 그랬죠. 그 모든 존재나 현상의 본성은 뭐죠? 결국에는 공이라는 거죠. 그래서 법성이 바로 실상이 되는 거죠. 그러면은 모든 존재나 현상의 근본은 본질의 입장에서는 공하다는 게 본성상 공한 거, 그게 바로 성공이 되죠. 왜 성공이 되고 왜 법성이 되고 왜 실상이 되고 왜 본무가 되느냐는 인과 연의 결합으로 모든 현상이나 모든 존재, 아무리 저 큰 경주 남산처럼 영원히 변하지 않을 것 같은 존재도 우리 눈에는 안 보이지만 사실 서서히 변하면서 사라지고 있죠. 그런 점에서 인과 연의 결합으로 나타났기 때문에 본질상 공하고 본성상 공하고 또 공한 성질을 갖고 있다. 그것을 다른 말로 표현하면 본무, 실상, 법성, 성공, 연회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이 5가지는 같은 뜻인데, 그러면 이제 밑에 A번 한번 볼게요. 자, 논문, 유사. 이 조론이란 그런 4편이 있다고 했잖아요. 종본위 빼고. 이 4편의 글을 원광 스님은 어떻게 설명했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제1, 명은 설명하다 뜻이죠. 밝히다. 본무실상종. 첫 번째 글은 본무실상의, 이때 종은 가르침 혹은 이치라고 보시면 돼요. 본무실상의 이치 혹은 본무실상의 가르침을 설명한 것이다. 뭐가? 물불천론이. 두 번째 제2 명 설명했다. 뭐 비유 비무종. 비유 비무라는 건도 제가 9월달에 한번 설명을 드렸는데, 모든 현상은 본질의 입장에서 보면 존재하는 것이 아니죠. 그래서 비유가 되죠. 유는 존재하다 뜻이니까. 그런데 현상적인 모습은 있죠. 그래서 없는 건 아니죠. 그래서 비무가 되죠. 그런 것을 공이라고 표현하는데, 이 공을 다른 말로 하면 비유 비무입니다. 비유 비무나 공은 같은 말입니다. 본질의 입장에서는 존재하지 않지만 현상적으로 그 모습은 있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저라는 제 이름 아무 것이라고 합시다. 아무 것이는 사실은 근본의 입장에서 보면 인과 연의 결합으로 나타났기 때문에 영원히 항상 존재하고 변하지 않는 그런 존재는 아닙니다. 이런 존재를 불교에서는 부정할 수 없다고 보죠. 영원히 존재하고 영원히 변하지 않는 존재를 불교에서는 있다고 표현합니다. 그걸 유라고 표현합니다. 이 반대를 뭐라고 하는데, 이제 그러면 공이라는 개념은 뭐냐면은 유와 무가 아닌 거죠. 공이라는 것은 변화 속에 있는 존재죠.
본질의 입장에서 보면은 없지만 우리가 모두 인과 연의 결합으로 태어났기 때문에 없는 거죠. 그렇지만 현상적인 모습은 있는 거죠. 보리를 생각해 보시면 보리 씨앗은 있지만 그 보리 씨앗이 처음부터 원시 저 제일 추적하고 올라가 보면은 처음부터 그때 보리가 있었는 건 아니죠. 컴퓨터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컴퓨터가 원시 시대가 없었잖아요. 삼국시대, 고려시대, 조선시대도 없었잖아요. 근데 근대 이후에 이게 발견됐다는 것은 그만큼 이제 기술이 발전하고 인간의 지능이 발전하고 인과 영이 결합이 돼서 그런 컴퓨터가 나올 조건이 돼서 나온 거잖아요. 그러나 컴퓨터를 만든 재료 자체는 또 원래 없었던 거 아니죠. 예를 들어서 그러나 컴퓨터를 만든 예를 들어서 컴퓨터 덮개인 알루미늄 같은 경우는 예전 사람들은 원시인들은 이 알루미늄이라는 단어도 없었잖아요. 뭔지도 몰랐고. 그렇지만 마찬가지로 알루미늄이라는 이 원소도 인과 연의 결합으로 나타났기 때문에 본성의 입장에서 보면 없는 거죠. 그렇게 쭉 분석해 들어가면은 이 컴퓨터는 본래 없는 건데 인과 연의 조건이 맞아서 근대식 이후에 나타난 거죠. 그런 걸 불교에서는 공한 존재라고 표현합니다. 본질의 입장에서는 없지만 그러나 현상적으로 그 모습이 없는 건 아니죠. 그래서 그걸 공이라고 표현합니다. 유와 무와 다른 개념입니다. 이 공이라는 개념은 불교에만 있습니다. 유가와 불가와 도가의 큰 차이는 불가와 유가와 도가의 큰 차이는 이 공을 인정하느냐 인정하지 않느냐에 있습니다. 공과 무를 같은 개념으로 보면은 안 됩니다. 그러면은 불교하고 도가나 유가는 큰 차이가 없어져요. 진리의 측면에서 보면 뭐 유교가 추구하는 진리나 도교가 추구하는 진리나 불교가 추구하는 진리가 다르지 않겠지만 그러나 그 진리를 추구하는 과정에서 사유하는 방법이나 진리를 추적하는 방법은 다릅니다. 도가나 유가 같은 경우는 실제론이라고 하죠. 모든 사물을 실제로 존재한다고 보는 입장에서 진리를 추구하지만 불교는 공의 입장에서 불교를 추구하죠. 그래서 그걸 1번에 그 네 번째 개념 성공이라고 말씀드렸죠. 본성상 공한 존재. 이 개념을 가지고 유가와 도가와 불가의 차이를 구분 짓습니다. 이것이 바로 공과 유와 무의 개념이 다른 겁니다. 공과 무를 같이 보면 안 됩니다. 자, 그게 두 번째가 이제 그래서 비유, 비무, 바로 공의 이치, 종은 이치니까 공의 이치를 설명한 게 뭔데? 부진공론이다 이거죠. 세 번째, 명, 구화, 반야종. 구화라는 말은 방편이란 말입니다. 이거는 왜 구화가 어떻게 방편이 되냐 하면은 인쇄물 10페이지 한번 보실래요? 인쇄물 10페이지 각주 32번. 인쇄물 10페이지 각주 32번에 보시면은 구화라고 하는데 화자가 앞에 밑에 마음심자 붙었죠. 붙여도 되고 안 붙여도 상관없습니다. 중국어 발음이 똑같기 때문입니다. 방편이라는 뜻이다. 산스크리트 우파야의 음력이다. 음력이라는 말은 소리 나는 대로 옮긴 거 아닙니까? 자, 산스크리트 우파야하고 이 구화는 우리말로 하면 구화지만 중국어로 하면은 오우허죠. 오우허. 중국 발음이. 이게 오우허하고 우파야가 발음이 같아 보입니까? 제가 지금 읽어드린 오우허는 이거 보통화, 북경어 중심의 발음이에요. 근데 이 구화라는 단어를 우파야에서 음력할 때는 삼국시대 이전이기 때문에 그때 삼국시대 이전에 중국의 중심지는 지금의 장안 일대입니다. 장안 일대를 관중지방이라고 하죠. 장안을 중심, 즉 지금의 서안이죠. 서안을 중심으로 동서남북에 4개의 관문이 있죠. 동쪽에 함곡관, 대상관, 소관, 산관 이렇게 해서 동서남북에 4개의 관문이 있고 그 관문 속에 있는 지방이라고 해서 관중이라고 그래서 관중, 관문 관자의 가운데 중자. 지금의 관중평야가 그것이죠. 서안. 그래서 고대 중국에서는 춘추전국시대 이래로 유명한 말이 있습니다. 관중지방을 장악하는 사람이 중원을 장악한다. 중원이 중국 천지 아닙니까? 그럼 관중지방을 장악하는 사람이 왜 중국 천지를 장악하는데? 관중지방은 가보신 분은 아시겠지만
남북으로 200km, 동서로 한 400km 돼요. 그 평야가. 그 평야에서 나오는 농산물, 지금이야 뭐 농업 시대가 아니니까 농산물로 어떻게 뭐 사회를 바꿀 수는 없지만, 과거에는 전부 땅에서 나는 농산물이 그 나라 경제력을 좌지우지했지 않습니까? 그 관중 지방에서 나는 농산물로 군사를 키우면은 중국에 다른 어떤 지방에서 키운 군사보다 많이 키울 수 있어요. 그래서 진시황이 함양의 수도를 정해서 육국을 통일할 수 있었던 겁니다. 경제적으로 군사를 키우고 무기를 만들고 군사를 먹여 살릴 수 있는 그런 경제적인 능력이 안 되면은 오래 못 가잖아요. 전투를 한두 번 이길 수는 있지만 전쟁은 지죠. 전투는 이길 수 있지만 전쟁은 진다고. 그러면 이제 전투는 한두 번 져도 결국에 와서 전쟁은 이겨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러려면 그걸 뒷받침해주는 경제력이 중요하죠. 진시황 예전에 진나라가 상황과 이사의 법가 사상을 받아들여서 법률을 정비해가지고 국가 체계를 굳건히 채운 게 하나의 요인이고, 두 번째는 관중지방의 중심인 함양을 장악해서 관중지방을 진나라가 장악을 하니까 거기에서 나는 농산물로 엄청난 군사력을 키울 수 있었어요. 이 두 가지로 육국을 통일할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나중에 이제 진시황이 기원전 221년에 중국을 통일하고 기원전 206년에 진나라가 망하잖아요. 진시황은 50살에 죽습니다. 천하를 순리하다가 수리 안 해서 죽죠. 그런데 그 이제 이사와 조고, 이사가 누구냐면은 한비자의 제자벌 되는데 그 법가 사상을 이었으니까 한비자가 아니고 귀곡자 위에 가면 이제 그 법가들이 나오는데, 이사와 동창생이 그 한비자를 쓴 한비라는 사람입니다. 이 사람이 워낙 뛰어나니까 한비자가 글을 써서 진시황한테 보냈습니다. 자기를 좀 기용해 달라고. 진시황이 그 한비라는 사람이 쓴 글을 읽어보고 탄복을 했습니다. 이런 사람과 내가 같은 시대에서 할 수 있고 같은 일을 논의할 수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 라고 이야기를 뱉으니까 옆에 있던 이사가 자기하고 동창생이니까, 이 사람은 제 동창생입니다, 제가 데리고 올 수 있습니다, 그래서 데리고 와라 그래서 데리고 왔는데, 사람이라는 거는 뭐 저를 포함해서 다 그렇겠지만 자기보다 실력이 월등히 뛰어난 사람이 나오면 시기와 질투하잖아요. 기본적으로 시기 질투하잖아요. 자기와 실력이 비슷한 사람 보면 경쟁심을 느끼고 자기보다 못한 사람을 보면 무시하죠. 이게 사람의 기본적인 속성이에요. 아무리 뭐 해도 인격이 진짜 고매한 사람이 아닌다면은 다 이런 게 나타나요. 누가 책을 한 권 냈다 그러면 옆집에 아들이 서울대 갔다 그러면 야 축하한다 이렇게 하면 될 걸, 그 서울대 갔네 이 정도로 말하잖아요. 칭찬하는 게 인색하잖아. 그 이사라는 사람도 마찬가지예요. 자기가 그 문화에서 같이 공부할 때 한비자한테 맨날 졌어요. 그 한비에 대해서 시기심이 있는 거야. 한비가 진시황의 눈에 들어 정령이 되면 자기가 설 자리가 없어져요. 그래서 모함을 해가지고 감옥에서 죽게 만듭니다.